여름의 무더운 오후, 부산의 골목길에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때 은서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동생, 민정이 부탁한 것이었다. 민정의 아들, 지훈이 한 달 동안 은선의 집에 머물면서 경찰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은선은 잠시 망설임 없이 흔쾌히 승낙했다. 남편인 재현도 늘 그렇듯 넉넉하고 이해심 깊게 반대하지 않았다. 지훈이 도착한 날, 문을 열고 그를 마주한 은서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어린 시절의 지훈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 23살의 다부진 청년이 서 있었다. 키가 훤칠하고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에 강렬한 눈빛이 느껴졌다.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존재감이었다. 지훈아, 정말 많이 컸네. 은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자들 관심 좀 받겠는데. 지훈은 가벼운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오직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딴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 대답에 은서는 웃음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단순한 자랑스러움 이상이었다. 그때 재현은 일이 생겨 바로 출장길에 올랐고 은서와 지훈은 며칠간 단둘이 집에 머물게 됐다. 처음 며칠은 평범하게 흘렀다. 하지만 은서는 그의 존재가 주는 묘한 영향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단지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 말투,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그의 눈빛이 자신에게 머무는 순간들이 점점 더 자주 느껴졌다. 어느 날 아침, 은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곡선을 드러내는 스타일이었다. 지훈이 주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가 급히 돌려지는 걸 은서는 알아챘다. 그녀는 모르는 척하며 커피를 식탁에 놓았다. 훈련에 진짜 열심이구나. 혹시 운동 말고 기분 전환할 사람 없어? 은서가 가볍게 물었다. 아니요. 지금은 오로지 미래에만 집중해요. 지훈이 단호히 답했다. 은서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서 뭔가 긴장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훈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예전보다 더 긴장한 듯 보였고 둘이 단둘이 있을 때 그의 눈길이 은서를 자주 쫓았다. 방에 들어갈 때면 잠시 몸이 굳는 듯하다가 곧 다시 평정을 찾았다. 어느 날 점심 후 은서는 일부러 포크를 떨어뜨렸다. 천천히 허리를 굽히며 줍는 순간 지훈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지훈은 빨갛게 얼굴을 물들이며 시선을 피했다. 무슨 일 있어? 은서가 순진한 미소로 물었다. 아니에요. 지훈은 얼버무렸다. 그날 밤 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지훈의 작은 신호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하고 위험한 감정, 금지된 듯한 설렘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다음 날, 은서는 또 다른 시도를 했다. 편안하면서도 몸매를 살짝 드러내는 가벼운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아침 커피를 준비하는 중에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가 급히 돌아갔다. 오늘 좀 심각해 보이네. 훈아. 은서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네. 좀 피곤해요. 지훈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선 긴장감이 느껴졌다. 저녁에는 함께 거실에서 드라마를 봤다. 은서는 그의 옆에 바짝 앉아 공간을 좁혔다. 지훈은 긴장하는 듯 몸을 굳혔지만 화면에 집중하려 애썼다. 긴장 좀 풀어. 훈아. 그냥 쉬는 거잖아. 은서가 농담처럼 말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지훈은 거리를 두려 했지만 은서를 자주 쳐다봤다. 은서는 그런 미묘한 신호를 즐기며 자신이 그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에 은근한 쾌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은서는 욕실에서 목욕을 하다가 수건을 깜빡하고 방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다. 방법을 생각하다 지훈에게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지훈아, 내 수건 좀 가져다 줄래? 침대 위에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지금 갈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은서는 들어와 욕실을 다 적게 하고 싶진 않아 라고 말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지훈의 실루엣이 문턱에 나타났다. 그는 직접 바라보지 않고 수건을 건넸다. 그의 어색한 움직임과 조금 가쁜 호흡이 은서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다. 고마워, 지훈아. 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방해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지훈이 중얼거리며 급히 문을 닫았다. 은서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자신이 그를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에 묘한 만족감이 스며들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다시 보기 위해 소파에 앉았을 때 문 너머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방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의 말에 은서는 소름이 돋았다. 분명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또다시 은근한 매력을 강조한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주방에 섰다. 지훈이 들어오자 그의 눈이 잠깐 머물렀다가 재빨리 피했다. 오늘 산책이나 할래? 훈련 때문에 답답할 텐데 기분 전환 좀 해야지. 은서가 제안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은 동의했지만 목소리에선 여전히 긴장감이 묻어났다. 둘은 근처 해운대 공원에서 산책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사이에 감춰진 긴장과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화 한 편을 보며 은서는 지훈 옆에 예전보다 더 가까이 앉았다. 팔이 살짝 닿을 정도 거리였다. 지훈은 순간 몸을 움츠렸지만 곧 다시 평정을 찾으려 했다. 긴장 좀 풀어. 훈아. 그냥 쉬는 거야. 은서가 웃으며 말했다. 며칠간의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져 갔다. 지훈은 거리를 두려 했지만 눈빛은 자꾸만 은서를 찾아왔다. 은서는 그런 작은 신호들을 은밀히 즐겼다. 그날 밤, 은서는 샤워 후 수건을 또 잊었다. 기회라 생각하고 지훈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다. 지훈아, 수건 좀 가져다 줄래? 내 침대 위에 있어. 잠시 후 문을 두드리자 은서는 들어와 욕실을 적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호흡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랐다. 고마워, 지훈아. 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훈이 급히 나가며 중얼거렸다. 은서는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쉬며 그를 흔들어 놓았다는 생각에 다시금 가슴이 뛰었다. 그날 밤, 은서는 침대에 누워 지훈의 방문 너머로 그의 전화통화를 몰래 들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분명 은서를 향한 마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주방에 들어서자 그의 눈은 은서를 곧장 찾아왔다. 은서는 태어난 첫 커피를 준비했다. 잘 잤어? 은서가 물었다. 그냥 그래요. 지훈이 짧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그날 하루는 서로를 오래 쳐다보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지났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다. 밤이 되자 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실크 슬립 드레스를 입었다. 은은한 빛 아래 은서의 몸매가 은근히 드러났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이건 그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위한 도전이기도 했다. 은서는 조용히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훈의 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살며시 노크했다. 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지훈은 셔츠를 입지 않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의 피부가 살짝 빛났다. 그의 눈이 은서를 바라보며 살짝 놀란 듯했다. 잠이 안 와요. 은서가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지훈은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은서는 조심스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뭐 생각해요? 은서가 낮게 물었다. 아무것도. 그리고 많은 거. 지훈의 눈이 은서에게 고정되었다. 둘 사이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다. 이 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출발점이었다. 넌 정말 대단해. 지훈이 속삭였다. 은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모든 게 그렇게 어려울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 지훈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모든 긴장이 한숨에 녹는 기분이에요. 그 밤, 그들이 피하려 했던 모든 감정들이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고, 서로의 시선, 손끝 스치는 순간들이 예전과는 다른 무게를 지녔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떠나기 전날 저녁, 은서가 저녁을 준비하던 중 지훈이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남편분 내일 돌아오시죠? 지훈이 낮게 물었다. 네? 은서가 속삭이듯 대답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숨을 들이쉬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의 말에 은서는 깊은 의미를 읽었다. 다음 날 아침, 작별 인사를 하며 지훈의 포옹은 예상보다 길었다. 생각보다 많은 걸 줬어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은서는 그를 지켜보며 공허함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금기된 영역에 머물렀지만 분명히 끝이 아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서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라는 메시지가 떴다. 여름의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을 초입, 부산의 바닷바람은 은서의 마음처럼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은서는 여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섰다.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 그리고 발끝을 살짝 치켜올리는 하이힐까지 그녀의 옷차림은 세련되면서도 은근한 관능미를 자아내고 있었다. 가느다란 목걸이와 작은 진주 귀걸이가 그녀의 우아함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 속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지훈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아침, 은서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라는 짧은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은서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과 함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날 이후 집 주변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은 더욱 조여왔다. 지훈이 떠난 뒤에도 은서의 일상은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가 입는 옷은 한층 더 신경 쓰였고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과 나눈 그 짧고도 뜨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혼잣말처럼 그녀의 입술을 스쳤다. 어느 날 오후, 은서는 부산의 작은 카페 달빛 정원에서 친구 지혜를 만났다. 지혜는 늘 시크한 스타일에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다니는 도시 여자였다. 은서는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훈이가 떠난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겨.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는 것만 같아. 휴대폰도 이상한 메시지가 오고.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혜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농담조로 말했다. 뭐야, 은서야? 너 혹시 K드라마 주인공 된 거야? 요즘은 다들 미스터리 스릴러에 빠져 사는구나. 은서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의 불안은 감출 수 없었다. 진짜야. 너도 조심해. 이건 농담이 아니야. 그날 저녁, 은서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였다.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놀라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색 트렌치코트에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한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걸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낮고 차가웠다. 은서는 얼어붙은 채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아무런 편지도, 흔적도 없었다. 단지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훈이 미소 짓는 모습과 함께 은서가 모르는 누군가와 어두운 골목에서 은밀히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은서의 가슴은 무너지는 듯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날 밤 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돌았다. 과연 지훈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수상한 존재는 누구일까? 그녀가 모르는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응시했다. 부드러운 달빛 아래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저녁, 부산 사하구의 오래된 골목길에는 촉촉한 빛내음이 가득했다. 은서는 집 안에서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며칠 전 낯선 남자가 전해준 사진은 그녀의 마음 깊숙이 불안을 심어 놓았다. 지훈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림자,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만남?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은서는 차분히 옷장을 열어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꺼냈다. 오늘 밤은 그녀가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할 때였다. 발끝에는 은근한 광택이 도는 검은색 구두, 손목에는 섬세한 은빛 팔찌가 반짝였다. 머리카락은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풀어졌고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을 강조했다. 은서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그녀는 우산을 챙겨 들고 빗속으로 나섰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골목길을 지나자 은서는 사진 속 어두운 골목과 비슷한 장소에 도착했다. 빗물에 젖은 벽돌과 낡은 가로등 불빛이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몸을 돌려 그 소리를 마주했다. 한 남자가 우산을 쓰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찾고 있던 사람인가요? 그의 목소리에 냉기가 섞여 있었다. 당신은 누구죠? 지훈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짓더니 검은 장갑 낀 손을 들어 봉투를 건넸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다만 진실은 때로 상처를 남기죠. 은서는 봉투를 받아들고 펼쳤다. 그 안에는 지훈이 경찰대학 입시 준비를 하던 사진들과 함께 어떤 음모와 연결된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낡은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쫓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용기가 있는 자만이 어둠을 뚫고 빛을 볼 것이다. 은서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바로 그 용기가 될 거야.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은서 씨. 조심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바로 친구 지혜였다. 그녀는 젖은 우산을 들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보았다. 뭐 하는 거야? 혼자 이렇게 위험한 곳에? 지혜가 말했다.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걸 확인해야 해. 지훈이와 관련된 진실을.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K드라마 주인공인 거야. 이번엔 진짜 스릴러네. 은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 근데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반드시 이 이야기를 끝내야 해. 그들의 그림자가 빗속에서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은서의 휴대폰이 또 한 번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도 없는 번호였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어요. 멈출 수 없습니다. 은서는 숨을 고르며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빗속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마치 운명의 종소리처럼 느껴졌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발자국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 그리고 진실은 과연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까? 겨울이 다가오던 부산 해운대의 밤바람은 차갑고 매서웠다. 은서는 집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며칠 전 빗속 골목에서 받은 봉투와 편지, 그리고 끊임없이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들은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마음속에선 답답한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우는 왜 이런 일에 휘말린 걸까?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진실은 무엇일까? 그날 저녁, 은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검은색 레이스 블라우스와 짙은 청색 스커트를 입고 집을 나섰다. 발에 맞는 하이힐은 그녀의 각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목에는 은은한 광택의 진주 목걸이가 빛났다. 짙은 갈색 머리카락은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고,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을 강조했다. 은서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숨지 않아야 해. 그녀가 향한 곳은 부산 시내의 오래된 커피숍, 달빛 정원이었다. 그곳에서 은서는 예전부터 신뢰하던 형사인 김태훈을 만났다. 태훈은 중년의 남성으로 굵은 눈썹과 단단한 턱선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은서가 도착하자마자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은서 씨, 지훈 씨가 생각보다 깊은 사건에 얽혀 있어요. 단순한 입시 준비생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왜? 은서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태우는 노트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다. 경찰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면서도 지훈 씨는 사실 비밀 조직과 연관된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 조직과 관련된 내부 고발자가 사라졌고 지훈 씨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놀라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당신이 그동안 받은 사진과 편지, 그리고 의문의 전화들은 모두 이 사건과 관련된 경고였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실을 알려주려는 것 같지만 동시에 위험도 함께 다가오고 있어요.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저는 그저 지훈이 무사히 이 모든 걸 벗어나길 바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행동할게요. 태우는 은서의 결연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날 밤, 은서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부산의 야경이 반짝였다. 그녀의 손에는 다시 한번 그 낡은 편지가 들려 있었다. 진실을 쫓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지훈의 번호였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건니? 나 위험해졌어. 누군가 날 쫓고 있어. 도와줘. 그 목소리는 절박했고 은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지훈아,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전화가 끊기자 은서는 곧바로 밖으로 나섰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코트가 바람에 휘날렸다. 부산의 어두운 골목길, 그곳에서 운명의 실마리가 다시 한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골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냐? 은서가 날카롭게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다가온 차가운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멈추지 마. 은서 씨, 이제부터는 내가 이 게임의 주인공이야. 그 목소리는 지훈도, 태훈도 아닌 알 수 없는 존재였다. 은서의 심장은 공포와 흥분 사이에서 요동쳤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부산의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에서 은서의 심장은 마치 천둥처럼 요동쳤다.
찬바람에 실린 낯선 손길이 어깨에 닿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는 얼굴을 가린 채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멈추지 마. 은서 씨, 이제부터는 내가 이 게임의 주인공이야. 그 한마디에 은서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당신은 누구죠? 왜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에 쥔 작은 USB를 은서에게 내밀었다. 이것에 내가 찾던 답이 들어있어. 하지만 조심해. 이걸 가진 자는 모두 위험에 빠진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다. 그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급히 다가왔다. 은서 씨. 익숙한 목소리였다. 김태훈 형사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말했다. 여기서 나가요. 위험해요. 하지만 은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태훈 형사님.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태훈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알겠어요. 하지만 혼자선 안 돼요. 내가 도울게요. 그들은 함께 어둠 속을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향했다. 은서는 USB를 조심스럽게 안고 마음속에 결의를 다졌다. 지훈도, 나도 이 게임의 중심에 서 있어. 이제는 끝을 봐야 해. 며칠 후, 은서와 태호는 부산의 한 낡은 건물에서 USB 속 데이터를 분석했다. 화면에는 지훈과 관련된 비밀 조직의 문서, 그리고 그 조직이 연루된 부패 사건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점점 더 깊어지는 음모에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입시가 아니었어요. 지훈 씨는 그 조직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태훈이 말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왜 그가 그걸 숨겼을까요? 왜 나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가 보호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은서 씨가 위험에 빠질까봐 태훈이 답했다. 그날 밤, 은서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그녀가 입은 붉은빛 실크 원피스는 은근한 매력을 발산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진실뿐이야.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은서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다. 잘하고 있어요. 은서 씨,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울리는 낮은 웃음소리에 은서는 몸서리쳤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집 문 앞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작은 쪽지가 있었다. 진실은 가까이에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자도 곁에 있다. 은서는 그것을 손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 서서 그녀는 결심했다. 끝까지 가야 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전에는 멈출 수 없어. 그 순간 바깥에서 멀리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산의 밤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